가족이라는 이름은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2020년 겨울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그 실종의 끝은 살인이라는 단어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사건. 2020년 12월 19일 당시 27세의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누나와 함께 살던 남성 윤 씨는 누나가 자신의 늦은 귀가와 카드 연체, 과소비, 도벽 등의 행실 문제를 지적하자 나한테 신경 그만 써. 누나가 무슨 부모야. 부모님 행세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누나가 부모님에게 네 행실을 말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한 윤 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침대에 앉아있던 누나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찔렀는지 나중에 경찰이 흉기를 수집해서 조사했는데 흉기의 끝이 부러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용감한 형사들에 의하면 그 부러진 끝이 피해자의 등뼈에 박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누나의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다가 12월 말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렌터카에 실어서 강화군 성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윤 씨는 누나를 살해한 후에도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4개월 동안 생전 누나가 사용하던 유심칩을 이용해 누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카카오톡 계정을 도용해 가출한 척 대화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윤 씨가 누나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해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현질했습니다. 2021년 2월 14일 남매의 어머니는 누나가 집에 안 들어오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윤 씨는 이 신고로 인해 수사관들이 남매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 누나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때가 언제였냐고 묻자 2월 7일이라고 거짓으로 답했습니다. 경찰이 2월 6일 오전부터 2월 7일까지 녹화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누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2월 7일이 맞냐고 거듭 묻자 그는 누나가 2월 6일에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으며 평소에 외박을 자주 했고 외박한 사실을 부모에게 감추려 2월 7일에 나간 것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 씨는 다음날 경찰 수사관에게 누나와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한 메신저 대화를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해당 대화 기록엔 윤 씨 누나가 너 많이 혼났겠구나. 실종 신고가 웬 말이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라고 보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며칠 뒤 경찰에 다른 대화 기록도 보냈습니다. 이 기록엔 윤 씨가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라고 하자 누나가 잔소리 그만하라고 답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대화를 믿고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윤 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가출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윤 씨는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니 걱정 말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윤 씨는 주기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시체 유기 장소인 강화성모도를 검색했으며 검거 전까지 남동공단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누나의 시신이 발견될 때 실종 신고가 없었다고 보도한 기자들에게 보도시 법적 조치하겠다며 언론사에 항해 메일을 보내고 실종 신고를 안 했다라고 경찰 쪽에서 진술을 받으신 걸까요? 라고 묻는 등 실종 신고와 관련한 수사 진행 방향을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오후 2시 13분경 성모도 농수로에서 행인에 의해 누나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발견자는 피해자의 친척이었는데 당시에는 본인도 자신의 조카인 줄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윤 씨는 2021년 4월 25일 누나의 발인 때 뻔뻔하게 직접 영정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유기장소 주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통신금융 기록 분석을 통해 윤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윤 씨는 본가가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5월 1일 구속되었습니다. 윤 씨는 회사를 마치고 늦게 귀가했는데 누나가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나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라고 범행을 인정했으나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의 부모는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제 자식이라며 울면서 아들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형제간의 범행에서 유족인 부모가 가해자를 위해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미 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내 자식을 죽인 범인이라 할지라도 남은 유일한 자식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인천지검은 윤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과연 윤 씨가 피해자의 친동생일지 의문이 들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21년 8월 10일 1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42조에 따라 형법 제56조 각호에 명시된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 선고받을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윤 씨가 초범인 점,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부모가 윤 씨에 대하여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021년 11월 25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의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3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윤 씨에게 1심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범인 윤 씨가 친누나를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태연하게 행동하는 연기를 한 것에 여론의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윤 씨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8일 컴퓨터 등 사형사기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소액 결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추력을 하고 있으며 윤 씨는 본가가 있는 곳인 안동교도소로 이감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특별하게 문제인 수용자는 아니지만 워낙 장기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에게 많은 교도관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잔혹한 배신을 당한 한 여성.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신뢰와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가정 안에서 위험 신호는 조용히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 기록이었습니다.